여러분, 해외 커뮤니티에서 세계 최고의 해전 지휘관 1위로 이순신 장군이 뽑혔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그런가 하면 17년째 이순신 만화를 그려 46만 부를 판매한 미국인도 있을 정도로 이순신 장군은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마침 이번에 이순신 장군의 실제 유품을 모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품들을 직접 모아 기획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선발대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의 학예연구관 서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순신 특별전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순신도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죠. 어떻게 또 기회가 무르익었어요. 이순신 탄신 480주년이고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기념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순신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종가에서 내려오는 유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좀 들여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오래 좀 마음에 남았던 유물이 또 있으신지. 국보도 벌써 6건이 넘고 보물도 엄청 많아요. 그 유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 가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한번 다시 새겨보는 그런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장검? 거기에 또 새겨진 글귀가 있거든요. 삼척서천 산하동색 이리소탕 혈염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 군들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 결의. 이 칼은 실은 실전용은 아니거든요. 보통 사용했던 거는 사용흔이 있어요. 근데 이 칼엔 사용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의장용으로 벽에 걸어두고 자신의 마음을 다지신 게 아닌가. 그 사람 기만해요. 혹시 이번 전시에서 일본과 스웨덴에서 들어오는 유물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도요토미 히데요시 초상이랑 목상이 오고요. 그리고 울산 외성 전투도가 왔습니다. 윌리를 찾아라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외성을 싸고 있어요. 각을 싸고 있는 게 조명연합군이거든요. 그 외성 안에서 저항하는 사람은 일본군들이죠. 그 당시에 조명연합군의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군의 모습들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한번 꼭 보시고요. 또 큰 의미를 이번에 지닌 것이 스웨덴에서 오는 거예요. 정예기공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본군을 정벌한 공을 기념하기 위한 그림이거든요. 스웨덴에 발렌베리라고 유명한 금융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쿄 특사로 1906년에 일본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 병풍 2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 동아시아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 동아시아 박물관에 전반부가 있었고요. 그 뒤에 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2년에 영국에 가서 구입을 한 거예요. 어떠한 연유로 헤어진 거예요. 이번 저희가 이순신 전시를 다루니까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거죠.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거를 일본에서 다시 이모한 거예요. 금체라든가 일본의 어떤 그 그림의 묘사 방식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동아시아 삼국에 여러 가지 절충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반부는 조명연합군의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명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국왕이 환영하는 그런 장면들이 전반부에 묘사가 됐어요. 후반부에는 이순신이 활약했던 노량해전의 그림들이 약간 묘사가 돼 있고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묘사가 돼 있습니다. 1597년 9월에 명량해전을 치르고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집에서 소식을 전한 사람이 왔어요. 거기에 둘째 아들을 글씨로 통곡이라는 글씨가 써 있었던 거예요. 이날 이순신 장군께서 꿈을 꾸거든요. 막내 아들 면이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면이가 뭔가 일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왜 너 어린 너가 죽느냐. 하루가 1년과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저는 그 통곡이라는 그 글자를 딱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막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 울지 못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시간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는 진짜 디테일의 대박이라고. 어머. 위로 올라왔어요. 가판 위로. 난 지금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 오.
왔다. 어머 어머. 끝났다. 화할 것 같아.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곳곳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되게 외롭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마음이 망갈래 같다. 복잡한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그리고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셨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고요했을 때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전시였던 것 같아요. 전시 준비 과정에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이순신의 면모가 있으시다면? 뭐 우리가 되게 이순신 장군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난중일기랑 임진장초를 좀 더 꼼꼼히 읽었죠.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가사가 철저하고 조금이라도 군법에 어긋나는 일이면 가차없이,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철두철미한, 그렇지만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올해는 어머니랑 같이 한 살을 더하니 전란 중의 행복이구나,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편안하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아들이 아프다거나 아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역시 아버지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셨구나. 제가 그 중에서 되게 놀라운 면 중에 하나는 임진장초 부분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친필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이 왕해 때 올린 보고서였거든요. 군무 관련된 거, 또 뭐 일본의 정세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일이 있어요. 전공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을 해요. 몇 척의 배를, 일본 배를 깨 부수고 또 어떻게 공격을 했고 막 이런 거를 올리거든요. 근데 장수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들은 주검 시체를 수습을 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러고 이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만 부인이나 또 자식들은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생활 방도를 주선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고, 그 영웅의 바탕에는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했던 거, 잊지 않았던 거, 저는 그 마음을 이번 전시에 담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 현실을 살고 계시다면 어떤 직업이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직업을 가졌을 것 같다? 군인으로 멋있는 군인이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들의 이순신의 이야기는 임진왜란이 있고 나서 지금 4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실은 우리가 이순신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순신은 임진왜란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우리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면 결국 우리도 우리의 이순신이다, 이런 의미를 저희들은 전시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순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순간순간 매 순간을 역사로 만드는 신이다.